2020년, 21년 부동산 임장을 다니실 때 어떠셨나요? 중개사님들이 한창 바쁠 때였단 말이죠. 긴 사이클에서 1, 2년 돈을 바짝 버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 저 평택 브리핑 좀 사장님 진짜 싼 금매 좀 보여주세요. 괜찮으면 살게요. 이런 말을 하신다고요? 중개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함부로 산다는 말 좀 하지 마. 물건 들어간다니까. 이런 말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안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찾아가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의 정수인 임장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임장 가자는 분들도 진짜 많았고, 임장 방법이나 아니면 팁 같은 거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그때는 다음에 가시죠, 지금은 때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이기도 했고 저희 채널이 또 워낙 지금보다도 더 작기도 했고 해서. 근데 그런 말을 했었던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무슨 소리냐면, 부동산 시장이 식으니까 임장에 관해서 물어보시던 분들, 같이 그룹 임장 가자고 하시는 분들 모두 안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장 다니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임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대체 왜 이렇게 임장 다니기 좋은 지금 같은 시기엔 여쭤보지 않으시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5분 임장은 왜 지금 임장을 다니기에 좋고 또 지금 임장을 다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 2019년 말부터 2021년 중순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19년 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한 차례 조정이 찾아오면서 주춤했다가 2019년 말부터 다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1년 이 상승세는 이어졌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2020년이나 2021년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뭐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2020년, 21년 부동산 임장을 다니실 때 어떠셨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집은 제대로 보셨나요? 혹시 그 집에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하진 않던가요?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들은 친절하셨나요? 지금 계약금을 안 쏠 거면 돌아가라는 말을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 지역은 제대로 알고 가신 건가요? 혹시 그 지역이 유망하다는 전문가나 유튜버의 말을 듣고 무작정 출발하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 한창 오를 때는 임장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죠. 언론에서는 연일 부동산이 뜨겁다고 때려대고, 동기인 김대리, 대머리 이 과장은 매주 지네 집이 얼마나 올랐다느니 허허 웃고 자빠졌고, 이러니까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에 뉴스나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고, 평택이 좋다더라, 인천이 좋다더라, 충주가 공급이 없다더라, 이런 말들을 듣고 해당 지역에 무조건 찾아갑니다. 물론 사전에 임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부동산 중개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긴 하셨겠죠. 그래서 잘 되시던가요?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 큰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여러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끊임없이 전화는 울리면서 계약금을 쏘네 마네, 집주인이 물건을 걷어들였네 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면 여러분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지고, 물어보려고 적어놨던 체크리스트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바쁘니까 안 살 거면 나중에 오라는 소리나 듣기 십상인 거죠. 그렇게 떠밀려서 부동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허탈감과 피로감이 동시에 몰려오죠. 또 용기를 내서 옆 부동산을 만약에 간다고 해도 거기는 안 바쁜가요?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날아가는 중이니까 거기도 바쁘죠.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임장 체크리스트를 적는 거 좋고요.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그 지역에 도착하면 어떤 루트로 임장을 돌지 찾아보는 거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건 임장의 에센스, 즉 정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초고수가 아닌 이상 상승기에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오 씨발 여기 개 핫하네? 요 정도뿐이죠. 반대로 조정기나 하락기에 부동산을 찾아간다면 아이고 어서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얼음물? 바카스? 이런 부동산 중개사의 영업 멘트를 먼저 듣고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임장을 가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중개사님들이 정보를 잘 주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이 업의 특성상
1년에 바쁠 때가 몇 번이 없습니다. 조금 더 긴 사이클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 중에 1, 2년은 바쁘게 돈을 쓸어 모으시고 나머지 8, 9년은 그냥 생활비만 버시는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2020년, 21년은 그런 중개사님들이 한창 바쁠 때였단 말이죠. 긴 사이클에서 1, 2년 돈을 바짝 버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 저 평택 브리핑 좀 뭐 이런 말을 하신다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부동산을 찾아간다면요, 안 그래도 심심하고 힘들었던 중개사님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죠. 혹시라도 모를 돈줄에 친절하면 당연히 묻어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 지역 브리핑을 듣고 명함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여러분이 매수를 해도 되겠다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전화를 다시 드리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금매 리스트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금매는 이럴 때 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금매고 나발이고 지금은 절대 안 사신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맞다 틀리다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정말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금매를 잡기 위해 상승기의 부동산에 찾아가서 사장님 진짜 싼 금매 좀 보여주세요, 괜찮으면 살게요, 이런 말을 하신다고요? 중개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함부로 산다는 말 좀 하지마, 물건 들어간다니까, 이런 말을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안 좋은 시기에 부동산을 찾아가면 네이버 부동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금매도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호가가 6억인 아파트가 네이버 부동산에는 5억 5천으로 금매가 떠 있다고 해볼까요? 사실 이 매물은 금매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싸게 팔고 싶은 매물일 뿐이죠. 하지만 중개사님께 직접 찾아가서 진짜 싸다면 정말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걸 이런 시기에 보여주셨을 때 진정한 의미의 금매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 광고에 안 올린 건데 조건이 있어, 잔금을 좀 빨리 해줘야 돼, 그러면 다른 매물보다 한 5천이 싸, 이런 식인 거죠. 다만 위 중개사의 말처럼 금매에는 대부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빠른 잔금이라든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무언가 깨름칙한 게 있다는 그런 식인 거죠. 이런 매물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결정해서 잡을 수만 있다면 현재 그 아파트의 평균 가격에서 설사 더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싸게 금매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심리적이라는 건 실제로 임장을 다녀보신 분들께는 더 와닿으실 텐데요. 상승기에 부동산을 찾아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듯 중개사님들이 친절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어렵고, 분명 명함을 받아갔는데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할 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동산이 아니라 옆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 어느 다른 부동산을 찾아간다 한들 여러분들은 비슷한 대접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전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지치는 일인데 사실상 일반인인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힘드실 겁니다. 특히 멘탈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게 심리적인 위축감과 임장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 처음 와본 거니까 동네는 한번 돌아보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 타협도 하게 될 거고요.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장기 보유하기가 그나마 좋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임장에 거부감을 느끼고 부동산 중개사님들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면 부동산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왜 부동산 임장을 지금 다녀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젠 다 아시겠지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오르고 내리는 이런 등락이 있습니다. 그 모든 등락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을 건 우량한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전제뿐입니다. 이런 전제를 성립시키는 건 올바른 공부밖에 없고요. 부동산에서 이런 공부는 절대적으로 임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에 아실, 부동산 지인, 호갱, 노노, 아니면 손프망님의 어떤 그런 데이터까지 부동산 프로테크 덕분에 정말 스마트하게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부동산의 본질은 오히려 현장에 있고 그 현장에서의 발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사하셨던 데이터가 확신으로 바뀐다는 걸 꼭 염두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